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오전 6시 8분입니다. 환율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환율은요, 쭉쭉쭉쭉 하락하다가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어뒀던 그런 자리인데, 여기, 그죠? 여기서부터 언제죠? 97년 IMF 때죠? 그리고 2009년 이렇게 환율대 섰던 그 선에서 라인에서 지금 반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 122평 근처이기도 하고요. 주봉상 벌벳 하단 이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거 보고 있고요. ABC의 흐름을 증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크게 여기서 뭐 빠지고 나서 A, B, C 이렇게 이제 수렴이 진행이 되고 한 3,12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3,000이라 1,320원, 1,32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렴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환율의 방향은 어디로 결정될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상방으로 가게 될 것인가, 하방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따라서 우리 이제 경기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주가 흐름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저는 하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국 경기 좀 살아나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지금 계속 지금 조금씩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 PF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부동산 PF, 미국의 금융 둘 중에 뭐 하나가 먼저 부러지게 되면 그쪽으로 돈이 쏠릴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 있어서 일단 여기서는 좀 지켜보고 있다가 약간 한 템포 늦게 배팅을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 정도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올 거냐, 많이 가게 되면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 거냐, 아니면은 뭐 얼굴 들고 한번 받아주고 이렇게 돌아 올릴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갔다가 오는 게 한국에 좀 지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뒤에서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네. 유가는 좀 올랐죠, 그죠? 유가는 뭐 오를 거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자꾸 사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65달러 정도가 되면 여기서 사봐도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뭐 지금 올라가는 건 한 80달러 정도까지는 여지가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막 옛날같이 쭉쭉쭉 올라가는 흐름은 많지 않을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스는 바닥 확실히 다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에 대한 부양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값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여러분들 뭐 다시 이제 경기가 좀 풀리고 가격이 좀 인플레가 좀 잡히고 하려면 그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야 돼요. 아직까지는 중국이 세계 가장 큰 공장이거든.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생산국으로서도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열심히 그렇게 하는 모습에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뭐 좀 빠졌어요, 그죠? 조금 빠졌지만 아직까지 좀 많이 높은 가격이기도 하고, 이게 쭉 빠질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한 15,300, 추세선 하나 있잖아요, 그죠? 추세선 근처까지는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선 작동을 했지만 우리가 노란색 4시간 노란색 선 120선이에요. 그래서 한 15,300포인트 정도, 제가 많이 올라간 16,000포인트 정도까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15,600과 16,000 정도까지.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또 반등을 한번 주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빠져야 또 그게 또 매력이 있고, 한 번 더 해서 여기 주고 빠지는 방법도 있거든.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여긴 한번 볼 거다. 그럼 여기서 내가 쇼각을 제가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건 요 구간인데, 여기서는 좀 익절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빠질지 몰라. 그냥 빠질지 들고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선물에서 이 정도 1000포인트는 어마어마한 수치, 800포인트 정도 된다, 그죠? 이 어마어마한 수치이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뭐시기냐, 하반기에 이제 나스닥이 리밸런싱이 됐죠? 리밸런싱이 되면서 이제 아마 다음 주, 오늘인가요? 오늘부터 리밸런싱 종목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미 추세가 작은 추세 하나 뭉겨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영구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중기 고점 정도 될 것인가, 그죠? 그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빠질 수도 있고 들어주고 빠질 수도 있고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제가 쇼 포지션을 노려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죠? 그것에 대한 뭐 매팅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런 흐름상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가 한 방에 뚝뚝뚝뚝 벌어지는 그런 잘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라인은 여기 노란색 날봉상 120선, 그러니까 이게 깨져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심리도 무너지지도 않았고, 그죠? 수급도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되게 크게 그건 없겠지만, 우리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큰 흐름을 봤었을 때 요 작은 흐름이 이제 쌍봉 형성됐잖아요. 그죠? 요 20, 12 작은 흐름이 쌍봉 형성되면서 22평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도 드렸었고, 그렇게 지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게 이렇게 살짝 이탈됐다가 이렇게 작은 봉을 한 개 더 만들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 그렇죠? 9월 정도에 빠지는 경우에서 살짝 이탈됐다가 여기 지금 라인이 여기 잡히진 않고 있는데 이렇게 봉을 하나 더 만들고, 그렇죠?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봉을 한 개 더 만들고 이렇게 빠지면 비로소 이제 고점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되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패턴이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뭐 익스펜딩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엔딩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런 그림이 나왔을 때 나중에 요 그 스토캐스틱상 추세가 꺾여서 떨어지는 요 시점들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고 도망가셔야 되는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남은 주식도 싹 다 팔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나스닥도 상승보다는 계속 여기서 말씀드렸던 횡보였지만 이제는 좀 더 큰 규모의 조정과 반등, 그런 횡보,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기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수 있고, 나중에 여기가 부러졌을 때 이제 지금 하반기 정도 되겠다, 그죠? 부러졌을 때 이제 한번 큰 조정을 맞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 한번 견적을 내보실 수 있겠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조 지표를 보면서 그렇게 챙겨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일단 날봉상 쌍봉이 지금 작은 쌍봉이 형성이 됐어요. 보이시죠, 그죠? 빨간색 선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나요? 형성이 되면서 22평 중첩 심리선을 건드리려 한번 왔다. 하지만 여기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바로 두드려 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 반대기 좀 정산하시고, 그러니까 반대기 숏을 다시 잡으셔도 좋겠고요.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정조해서 요 도찌라고 할까요? 요 캔들을 얼마야? 죄송합니다. 네. 작도 해놔야 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완벽하진 않은데 대충 해놓을게. 요 캔들을 양봉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좀 지지를 좀 받다가 빠지더라도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쵸? 그리고 제가 나스닥 계속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비싸잖아요. 월볼벤 상단이에요. 월볼벤 상단이고, 우리가 표준 편차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편차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안에 머물 확률이 95%다. 근데 비싸긴 한데 여기서 이제 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 이틀 전인가요? 우리 코코님께서 정말 좋은 영상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봐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수학적인 이야기지만, 올인을 하게 되면 아무리 높은 확률이라도 언젠가는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두 명이, 그죠? 대박난 사람들이 인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올인을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투자는요, 그 시드 관리가 전부입니다. 시드 관리가. 여러분들께서 시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그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머리가 쌩쌩할 때 다시 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일단은 그렇다. 비싸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시 올라가려도,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것보다 그냥 올라가기엔 더 강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행보성 조정을 좀 만들어주고 한 14,000, 13,000 요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게 건강한 조정이고 건강한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볼배 올라가니까 조정이 나오죠, 그죠? 맞죠? 메타는 아직 못 올라갔지만 근처까지 와서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스닥 종목 중에서 그냥 죽어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니콜라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셔요. 니콜라 아직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제 저점 이탈되게 되면 0.5달러가 됩니다, 그죠? 5토막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나요?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미콜라가 지금은 제가 0.1달러 밑에서 추천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뭐 엄청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점 기준은 5배 넘었고요. 우리가 추천가 비준으로 지금 3배 정도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사서 존버를 타시는 게 맞아요. 믿음으로 꾸준히 모아가시면서 깨질 수도 있지. 그죠? 그러니까 몰빵하지 말고 매달 적금 넣듯이 이렇게 넣어보는 거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이제 역시나 에코프로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에코프로랑 몇 가지 회사를 조금 비교를 해 볼 텐데, 에코프로가 전기 배터리 회사죠. 제가 정확하게도 모르는데 에코프로 BM 양극재 회사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가격 좋아요. 제가 근데 여기서 어떤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합치면 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시총 합친 것과 비슷하다. 현재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30조 정도 되고요. 에코프로 BM이 38조,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42조,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32조인가. 그래서 전기차 그룹이 74조,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니까 합쳐버리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에코프로 BM 합쳤을 때 두 회사니까 H는 다른 장르니까. 그래서 그런 가격대이 비슷하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투자하셔라. 이런 댓글 달았더니 뭐 이 사람이 옛날에는 뭐 저거저쪽 하면서 그 뭐라고 할까, 현 삼성전자가 포스코랑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라 했을 거다, 비싸다고 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냥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적어놨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얘가 이때 돌파할 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그죠? 이런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여기도 보시면 사실 여기서 샀었어도 정말 좋았겠죠,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4만원? 와씨,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물린 사람들 여기서 손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베팅을 할 때는 돌파하는 순간 요때 하는 거예요. 요때 이런 구간들에서 흔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초세 이렇게 분출했었는데 마치 우리 지금의 형상과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수치를 분출을 했단 말입니다. 완전히 이제 대박 분출을 했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나쁜 회사냐? 절대 아닙니다. 얘는 더 갈 것 같아요. 아마 추세도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을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140만 정도까지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고 나서 이게 언젠가 이 거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미래에 엄청 배터리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앞으로 모든 전기차가 배터리를 쓸 거고 미래에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느냐, 이건 난 모르겠고, 지금 어떠냐고. 지금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냐는 거지. 그죠? 그리고 한국에는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이제 포스코, 어디죠? 이 회사가 안 생각. 포스코 그쪽에도 지금 배터리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회사랑 또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부분이고, 에코프로가 1등은 아니잖아. 맞죠? 그리고 일단 세계 최대 이제 배터리 회사 CATL을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 CATL이 이미 바닥을 파고 있어요. 그죠? 어찌되었건 저찌되었건 간에 저 비쌀 때 저렇게 올인을 해버렸을 때, 아까 전에 이제 니콜라랑 비교를 드렸는데 비콜라가 5토막이 나는 확률과 보다 이런 에코프로가 나중에 5토막이 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BM은 또 말 엄청나죠, 그죠? 참 걱정이 조금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바로 무너질 흐름은 아니에요. 굉장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35만 정도 단타 한번 가능할고, 제가 요전에 단타 가능하다 그랬죠. 21만원. 그리고 여기서 단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사실 제가 과거에 이런 말 들을 때도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추세가 좀 약해지면서 이렇게 꺾여 나가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조정이 만약에 추세가 깨져서 조정이 나오게 돼버리면 아마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아마 여사님 그냥 보통 그렇게 그냥 어렵지 않게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에코프로를 모아가고 싶으시면 40만원 정도에서 모아가 보셔라.
50만 아래, 조금 공격적으로 볼까? 50만 아래에서 모아가 보셔라. 그때 또 더 빠진다고 찡찡거리지 말고.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죠, 그죠? 이 말씀을 테슬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테슬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고요. 테슬라 어디 갔냐? 잠시만요. 테슬라에서도 그 말씀을 똑같이 드렸었어요. 그죠? 이때. 이 가격이 너무 비싸고, 100달러, 150달러 아래에서 잡아라 그랬거든요. 100달러, 그래서 100달러 정도까지. 빠져주면 완전 땡큐. 그래서 빠지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교관이 있었고, 실제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테슬라 똑같았다고. 테슬라 차트 너무 탐지 않았습니까? 에코프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모습일 수도 있겠지, 그치? 어쩌면 여기일 수도 있어. 그건 몰라. 그러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가다가 큰 조정은 나온다. 그래서 이런 데 사는 건 아니다. 주식 다 말산되고. 그리고 또 이 말씀 똑같이 드렸던 게 어디죠? 카카오죠. 카카오. 그죠? 카카오. 카카오 뱅크 말고 그냥 카카오. 어디 갔냐? 그죠? 이때도 7만원 아래에서. 그죠? 근데 이게 더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데 잡으려고 기다렸다가도. 똑같아요. 차트의 모습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 이거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한번 빵 하고 이제 뭐더미나 터져 나오면 쭉 다 깨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왜 쟤들이 벌어먹었으니까 그래서 올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 또 있었죠. 혹시 옛날 아주 옛날 기억나시는 뭐 셀트리온. 제가 셀트리온도 이때 이거 10만원대까지 빠질 거라 그랬거든요. 요때구나. 요때.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설마 그러더라고. 셀트리온이 설마.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 절대 나쁜 회사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들 수급을 이용해서 많이 올리게 되고 그 일절명이 터져 나오게 되면 한번 이렇게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갔을 때 모아 가시면 됩니다. 셀트리온도 저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그냥 모아 가시는 투자는 괜찮다고 봅니다. 모아 가시는 투자. 적금처럼. 근데 이제 단타를 치고 매매를 하고 하려니까 마음이 힘들고 힘든 거지. 이해되셨죠? 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코인으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에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좀 골골거리고 있었어요. 복날에 더위를 먹었나? 네. 자, 비트코인은 뭐 그냥 쏘쏘합니다. 그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쏘쏘한 상태. 작은 추세가 또 하나 깨졌습니다. 그죠? 뭐 다시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아마 큰 변화보다는 하방으로 약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 28,000 살짝 올릴까요? 28,000, 29,000 그 정도? 뭐 그 정도가 있다. 뭐 올 것이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있어도 나와도 이상할 건 없다. 29,0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금 높일게요. 왜냐면 요 자리거든. 28,500이긴 한데 29,000 정도까지 뭐 나와도 이상할 건 없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요. 여기 녀석이 깨질 때는 여러분들 좀 마음에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녀석은 메이저예요. 메이저.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쭉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살려주면 가속으로 쫙 살려주면 좋은데 얘가 깨지면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 딱 나올 때 음봉이 장대만 탁 떠지거든요. 요때는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 26,000 정도, 25,000 정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나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에 일단 그 과정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쨌든 알트코인들 지금 많은 재밌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스톰엑스 우와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죽어 여기서 나면 똑같아요. 옛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요. 또 옛날 똑같아요. 이렇게 이럴 때 사지 말라고 이럴 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 이만큼 더 갔잖아요. 2만원. 근데 17,000원에 사가지고 2만원에 팔면 또 10%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세요. 저는 이걸 추천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담으려고 하겠지. 이해되세요? 그죠? 뭐 7원 정도에 뭐 단타 자리 하나 있어 보이니 뭐 알아서 하시고 요거는 뭐 7원에서 반등할 겁니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매는 선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렇게 차라리 이렇게 리플처럼 저적 수저파 완성이 되고 그럼 요 자리랑 요 자리 그러니까 860원과 이제 만약에 800원 아래에서 또 이건 배팅 자리가 되거든요. 지금은 정찰 정도 박아보여도 되는 그런 자리 이해되셨죠? 다시 이게 조정파를 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하시는 게 나아요. 왁스? 왁스 나쁘지는 않은데 왁스 운동 이런 모습일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거든. 되게 루멘같이 조정이 나오니 버티잖아요. 여기서 루멘이 더 강하죠 리플보다. 지금 막상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죠? 루멘 아직도 나쁘지 않아요. 아직도 괜찮아요. 이거 아직도 괜찮아요. 아직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뭐 여기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제가 추천을 드리냐 마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나쁘지 않다. 나쁘지는 않다. 이게 남겨둬라. 매수하셨던 분들 남겨둬라. 좀 뭐 20% 30% 남겨둬라. 이해되십니까? 플레이드 미래에도 지금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배팅 하셔도 돼요. 요런 모습일 때는 배팅 하셔도 되는데 손절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첫 손절은. 그쵸? 20% 정도 되네. 감당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손절이 나올 때 이렇게 돌파한 순간에 노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에이다 같은 게 배팅하기 좋겠죠.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손절이 짧잖아. 그쵸? 손절이 짧잖아요. 그래서 배팅 해볼만 한 거고.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많이 이렇게 한번 운전을 크게 먹으면 나머지는 시들 좀 쪼개가지고 많이 낮춰가지고 살살살살 해서 조금씩 드시는 게 나아요. 네. 이게 드셨죠? 뭐 이오스 뭐 이것도 괜찮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살살 뚫어주면 좀 가는 거거든. 이건 뚫어주면 한 1180원 1200원 정도까지. 손절이 짧잖아요. 그죠? 뭐 여기를 잡는다고 해도 920원에 10% 채 안 되는 거고 여기를 잡으면 한 5% 정도 되는 거고 이 정도 손절가는 잡아야죠. 그죠?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이야기들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몇 안 되는 저희 구독자님들이시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0이 되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전체 시드를 투자하실 게 있으시다면 한 20, 30%만 계속 굴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리할 때만 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들 자산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요. 누가 올인해서 대박 났네. 그런 거 다 수학에 나오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런 저희 단톡방에 있는 누구냐 푸푸님이 올려주신 영상 진짜 한번 돌려보세요. 수학을 좀 아시는 분들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하여튼 산수에 산수. 그거는 올인하면 무조건 망한다. 그죠? 10,000명 중에 1명이 대박이 나고요. 9,999명은 망한다. 라는 거예요. 결론이 나. 그러니까 그게 수학이에요. 산수예요, 산수. 계산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탐욕의 동물이다 보니 심리를 계속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유리한 상황, 배팅 해보는 상황이 또 등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한쌤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뭐 알트코인 일부 뭐 그 정도 나쁘지 않다니까 여러분들이 시드를 적당히 우리가 잘 잡았으니까 적당히 남겨두시고 그리고 종목이 너무 산만하게 돼 있으면 뭐 이오스라던가 코인 쪽에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좀 그나마 좀 뭐 에이다라던가 에이다 좀 그런가? 지금 차트가 큰 차트가 좀 그런가? 뭐 루멘이라던가 그러면 뭐 그런 쪽으로 모아두시면 좀 관리하기 좀 편하겠죠. 그래 딱 좋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 관리하기 좀 편하겠죠. 이런 애들도 많이 가게 되면 나중에 입증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전반적으로 슈팅이 좀 강하게 델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도 에이더 한 800원 정도까지 한 따플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에이다가 그렇다 이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애들을 이거 좀 덜 나왔구나.
이렇게 슈팅이 나온 애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안 나온 애들 있죠? 그리고 나왔다가도 잘 버티고 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애들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 모자를 예를 들어서 800원 또 초반에 오게 되면 한번 다시 담아봐도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죠? 이것도 맞아. 이렇게 슛 나온 애들 말고,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바닥에서 좀 돌리려고 하는 애도 있습니다. 캐시도 아까 나왔다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도지도 나쁘지 않고, 루멘도 나왔다가 버티다 다시 가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루멘이 지금 제가 보기엔 제일 강해요. 아무튼, 이런 슈팅들이 약하게 나오기도 하고 강하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돌고 돌 거니까, 솔라나도 나쁘진 않고요. 그렇죠?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딱 종목 딱 찍어가지고 이런 알트코인들 여러분들에게 좀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참 좋겠는데, 그죠? 편하게. 그래도 좀 거래가 좀 있고 신뢰성 있어야 여러분들 좀 당장 아니더라도 며칠 뒤에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투자해서 수익이 나실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알트코인들은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죠? 그나마 이 녀석 이번에는 한번 속아보는 거지, 그지? 그나마 이 녀석. 그나마 이오스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한 2,000원대 3,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죠. 아까처럼 이게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걸 기대해보자.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